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늘 자유에 집착한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아왔어요. 누가 보면 자유전도사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자유에 매달려 살아왔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자유를 주제로 칼럼을 썼고 수백 건의 해외 칼럼을 직접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글이 신문에 실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자유를 진짜로 체감한 순간은 훨씬 더 어린 시절이었어요. 만 11살에 부모님 없이 혼자 영국에 갔거든요. 아직 자유가 뭔지도 모르던 나이에 선택과 책임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리가 나. 선택과 책임을 온몸으로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에 대한 감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친구와 어울릴지, 생활 방식까지도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았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뭐였냐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유는 마냥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때 생긴다는 걸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전화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제화 시대에 네가 어디서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연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중3 고1을 한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중3 때는 그냥 즐겁게 지냈어요. 축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두발 길이 제한, 의무 야자, 밤 10시까지 학교에 묶여있는 생활. 아니 여기까진 뭐 오케이. 근데 지키지 않으면 처벌과 폭력까지 있었어요. 왜 학교가 내 머리 길이를 정하지? 왜 내 시간을 강제로 빼앗지?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전교 20등 안에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는 정독실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음악을 하고 싶다고 야자를 그만두고 보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욕설, 폭언, 핀잔 장난 아니었어요. 거짓말 같죠? 실화예요. 친구는 진짜 힘들어했어요. 이게 어릴 때 왜 엄마가 불량식품 못 먹게 하거나 일찍 재우던가랑은 달라요. 단순한 생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제한당하는 경험. 심지어 저는 반항도 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일과 시간 끝나고 집에 간다는데 왜 이러냐. 외국에서 와서 저런다. 이런 핀잔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충격이 있었는데 바로 질문 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 말고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괜히 눈치 보이고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영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구나 질문을 했어요. 진짜 질문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가끔은 진짜 터무니없는 질문도 해요. 부끄럽지만 속으로 뭘 저런 기본적인 것까지 질문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아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아요. 틀려도 쓸데없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질문이어도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한국의 경직된 교육 문화랑 너무 극명하게 대비돼서 아직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요. 자유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발전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자유가 태어난 영국에서 생활하며 직접 느꼈죠. 그리고 동시에 자유가 가장 억압된 한국의 학교 시스템도 경험을 했죠.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직접 비교가 됐어요. 어쩌면 이 두 가지 경험이 겹치면서 저는 누구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더 선명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어엿한 사회인이 됐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저는 제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했다고 해서 저절로 자유로운 삶이 따라오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붙잡은 게 결국 글쓰기였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마음과 그 당시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형이 있었는데 야, 할 거 없으면 그동안에 네가 했던 것들, 성과 냈던 것들 그런 걸 글로 써. 알고 보니 그 형도 비슷한 상황일 때 800개 넘는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잘된 사람은 하나같이 글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퇴사하고 2년 동안 4,000개 넘는 글을 썼어요. 글이 쌓이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이게 나다움이랑도 또 직결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척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 나를 표현하는 거, 글을 쓰는 거, 릴스를 찍는 거, 결국 그거 다 드러나요. 말투,
패턴, 가치관, 습관, 태도까지. 그래서 글쓰기는 저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나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SNS에서는 온갖 가십, 거짓 정보, 허세, 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도는데 저는 반대로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죠. 그게 결국 제 브랜드가 되었고 지금은 스레드 3.6만 명, 뉴스레터 1,600명을 포함해서 약 6만 명의 SNS 구독자분들과 연결됐어요. 그 기반으로 사업도 쭉쭉 확장할 수 있었고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란 타인의 미움을 받는 일이다. 만약 훗날 제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 어떤 능력보다도 미움받을 용기 덕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나 험담은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에요. 남의 기대에서 벗어날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길을 가면 당연히 좋아할 사람보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걸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자유의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요즘 자유라는 단어도 가볍게 소비되더라고요. 자유와 관련된 키워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노마드, 경제적 자유, 일부 부정적인 세태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마저 퇴색돼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물어봤거든요. 무조건적인 자유는 또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영어로는 free to choose. 제가 올해 80명 앞에서 나다움을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직장인일 때가 좋냐? 아니면 지금 퇴사하고 사업할 때가 좋냐?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직장인이든 엔잡러든 사업가든 프리랜서든 그 자체가 중요하고 아니고가 아닌 것 같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의지로 그 길을 선택했느냐. 왜냐면 직장인으로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 전 직장 동기들만 봐도 그래요. 반대로 사업가도 똑같거든요. 사업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물어요. 자유? 노마드? 그거 철지난 유행 아니야? 제 입장에서는 우습죠, 솔직히. 그건 자유란 뭐랄까,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본질이자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게 꼭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의 무게는 때로 버겁죠. 그래서 인간은 기꺼이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아들이며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삶은 책임 회피와 완전한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극적인 조회수를 노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애초에 이런 주제를 내세우지도 않았겠죠. 억대 연봉 퇴사 후 10배 버는 방법, 이런 걸로 시작했지 않을까요? 저는 결에 맞지 않는 1000명보다 제 결에 맞는 10명이 더 소중해요. 저와 같은 결을 가진 분들과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기록하고 발화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제가 자유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유를 진짜 오랫동안 고민해봤잖아요. 내린 결론이 자유는 혼자 깨닫고 끝내면 반쪽짜리예요. 자유는 공유될 때 힘을 가지고요. 왜 불꽃 하나는 금방 꺼지지만 옮겨 붙을 때 커다란 불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때로는 그 주제로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됐네요. 저는 자유를 완성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과정에는 있어요. 매일의 선택과 기록을 통해서 조금씩 제 자유를 증명하고 있어요. 저에게 자유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전략이고 삶의 태도이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방식, 남 눈치를 견디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 힘,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제 채널은 화려한 조회수를 약속하진 않아요. 대신 저와 같은 결을 가진 분들에게는 꾸준히 찾아올 작은 증명이 될 거예요. 또 위로가 될 거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불꽃이 돼서 여러분께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